한 가지 정도라도 정말 내가 남들은 따라오지 못할, 남들이 이 정도까지 노력하기 힘들 정도로 뭔가 해보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도드라지는 뭔가 영업적인 결과, 성과를 낼 수 있어. 요즘 분위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데요. 다들 줄여야 하나 버텨야 하나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시기인데, 근데 오늘 제 앞에 계신 이분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경기일수록 오히려 더 확장하고 지사를 동시에 여러 개 설립하시고 사람과 시스템의 투자를 멈추지 않는 분이신데요. 오늘은 대표님 머릿속에 있는 그런 확장, 기준, 리더로서 책임지는 방식까지 진짜 제대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불경기인데도 대표님은 이렇게 확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다들 움츠려 있을 때 더 많은 찬스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 궁리하고 노력하고 연습해가지고 설계사들이 어떻게 영업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활동 반경을 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난 하게 되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불경기에는 지키자로 가는 편이 많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지금 늘리자로 가는 건데 지키는 전략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나는 지키는 전략은 아니었고 응축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의 칼질을 위해서 칼날을 가는 행위,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의 날을 가는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지만 그냥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버티자, 이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행위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대표님 말처럼 불경기가 기회가 되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지만 불경기가 기회가 될까요? 나는 무조건 회사 조직만의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좀 막연한데 쉽게 말해 이거야. 설계사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몇 시에 출근하는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상담거리가 있는지, 상담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업 무기. 이 영업 무기가 곧 시장인데 내가 대면을 나갈 때 DB가 정말 있는지, 아니면 온라인 보험 영업을 하는데 내가 어디다 글을 올리면 문의가 들어오는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코치를 해주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교육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많이 결여된 곳들이 많다는 거지. 지사를 여러 개 동시에 키운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생기기도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지사를 여러 개 세우신 이유가 이런 타이밍 관점에서 어떤 타이밍이다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예가 되게 적절한 것 같아. 내가 이제 주 5일을 10km씩 달리잖아. 근데 10km를 천천히 달리면 어떻겠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몸은 힘들고. 덜 힘들지. 천천히 달리니까. 나는 약간 어떤 주의냐면 가능하면 그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자는 주의거든. 거리가 정해져 있잖아. 물론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앞으로 들어올 우리 직원들과 서포트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시스템화 될 거라고 난 믿거든. 단지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고 바쁘고 나를 지원해주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물론 앞으로 많이 있겠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시간이 6월까지밖에 없어. 그래서 조금 마음이 바쁜 것 같아. 이런 확장을 할 때 대표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이게 실질적인 현금 흐름인지, 아니면은 사람, 리더 이런 건지, 아니면 루트 같은 시장 혹은 시스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이유, 이게 궁금해요. 되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 인풋 대비 아웃풋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투자를 집행할 때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진 않아. 과감한 용기가 있어야지 사업이 커진다고 보거든. 근데 이거를 100명 중에 99명은 못 따라해. 대표님 말씀하시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요. 우리 지사나 조직에서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지점이 다르니까 너는 알아서 해, 지점이 다르니까 너는 인사를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치 않든 원하든 내가 하기 싫든 하고 싶든을 떠나서 무언가를 내가 출근해서 꾸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루틴이 근간이 되는 어떤 환경. 세 번째는 비전이거든. 비전이 뭐냐면 내가 설계사로서 지금은 이 정도지만 정말 레벨업을 해서 윤꼰대처럼 돼야지. 누군가 그 가슴 속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라고 보거든. 그러면은 나의 하루가 오늘 매출을 못했어, 이번 달 내가 좀 많이 힘들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지향점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든 뛰어갈 수 있는 뭔가 에너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묻어난다면 그 조직원들은
것들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나오는 시스템 그리고 무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대표님이 보시는 그 무기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떤 거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온라인 보험 영업을 내가 이제 거의 9년째 하다 보니까 DB를 만드는 노하우? 근데 이거는 똑같이 온라인 보험 영업을 해도 글이 다르잖아. 왜 더 매력이 있는지, 왜 더 문의를 주고 싶은지, 그런 차이가 나 분명히 있다 보거든. 그게 되게 중요하다 보고, 요번에 또 이제 새롭게 세팅을 하는 게 이제 DB 영업 조직이거든. 내가 DB를 구입을 해서 영업을 했을 때 불안하지 않은 거지. 비록 돈을 주고 샀지만 부담 없이 사고 유병자든 건강체든 그런 거를 다 해서 제공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또 직영으로 또 오픈한 게 이제 산모교실인데, 산모교실 대박이 뭐냐면 다른 대리점은 대표들은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 매달 몇백에서 막 1000만 원 이상 돈을 내거든. 내가 이제 직영으로 한 시스템은 그걸 납품하는 사장이야. 다른 GA에 산모교실을 딱 세팅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우리 직영으로 들어온 거야. 문화, 시스템, 무기가 있어야 한다로 바뀐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불경기든 호경기든 잘 됐던 것 같아. 많이 힘들진 않았어. 왜냐면 시장이 확실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대표가 시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원들의 영업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 무기가 다양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누구나 와서 온라인 보험 영업을 할 수는 없거든. 그럼 나는 나가서 하는 게 좋아. 이 사람들한테 서포트할 수 있는 게 뭔가 회사에서 있어야 돼. 비싼 걸 저렴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혜택을 많이 준다든가, 내가 여기 와서 일하는 게 재밌고 즐거워야 되는 거야. 그거를 제공할 어떤 확실한 매개체가 없으면 굳이?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확실한 무기는 있었지만 그 개체 수를 늘리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또 하나는 단순히 수수료를 떠나서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 게 재밌다, 이 회사를 다니는 게 굉장히 뿌듯하다, 이 회사를 다님으로써 나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올라간다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좀 어우러지고 만들어주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리더의 몫인 거야. 확장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인 이런 수수료 구조인데요. 대표님이 지사를 설립하거나 누군가에게 제안을 할 때 이런 공정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정한 구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건 어떤 기준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더금융 서비스는 수수료를 대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투명해. 대신 다 설명을 하고, 기존에 본인이 받던 수수료에서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지. 근데 정착지원금이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 많은 곳들은 수수료를 깎거나 환수 규정이 되게 깐깐하거나, 어떤 데는 말이 정착지원금이 이제 갚아야 돼, 설계사가. 여기서 좀 많이 어폐가 갈리는 것 같아. 난 좀 짜증이 나. 대표님 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온실의 화초였다면 이제 시베리아다. 지금 대표님이 느끼는 시베리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그전에는 비가 오면 내가 누군가의 우산 밑에 들어갈 수 있었고, 추우면 누군가의 천막에 잠깐 들어가서 난로를 쬐을 수 있었어. 그런 환경적인 버팀목 혹은 기댈 수 있는 지지대가 있었지. 근데 지금은 진짜 완전 생 대표가 돼서 어떤 스텝이나 조직, 행정직까지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직은 있지만 외곽 지사부터 우리 NSB 채널의 어떤 근간을 다시 뼈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불경기일수록 위축된 사람들에게 막연히 버티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표님의 마지막 조언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 전에 그런 거를 쓴 게 있어. 돈이 많아서, 여유가 많아서 걱정이 없어서 보험 설계에서 선택한 사람은 없어. 다시 말해서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하면 직업의 선택란에 굳이 보험 설계사가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정해진 시간을 투입해서 최대한 소득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냥 본인이 돈만 많이 벌고 싶은 욕심? 근데 본인이 아직 그 실력이 안 돼.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정도라도 정말 내가 남들은 따라오지 못할, 남들이 이 정도까지 노력하기 힘들 정도로 뭔가 해보라는 거야. 글이면 글, 상품 설계면 상품 설계, 상담 프로세스면 상담 프로세스, 약관이면 약관, 내 정성을 할애하는 뭔가 하나라도 보여질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도드라지는 뭔가 영업적인 결과? 성과를 낼 수 있어. 오늘 이야기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으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윤꼰대였습니다. 끝!